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저희 충남시민사회단체 상임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 천안IMC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박준영 선생님 모셔서 토론 듣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은 듣고 있었지만 계속 포럼과 토론 논의에 참여해 오지는 못해서 그냥 요청을 받았을 때 단편적인 제 나름대로 토론의 개요와 이런 것들을 설명 듣고 그다음에 일부 뭐 자료를 좀 이렇게 보긴 했는데 충분치는 못했습니다.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좀 떠올려 본 제가 감 잡은 개념에 대한 떠올려 본 아이디어 뭐 아니면 생각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좀 정리해 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는 어떤 오늘 이야기에는 한국 사회로 온 이주민들에 대한 고려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으셨는데 저는 그들까지 포괄하지는 못했고 외국으로 흩어진 한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. 그리고 사실 제 이 토론문은 발제문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이 좀 없습니다.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께 죄송한데요. 아무튼 근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저희도 이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지역사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영세 중립국 방안에 대한 굉장히 좀 신선한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됐고요. 어찌됐든 통일이란 문제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나의 삶이나 생활과의 어떤 연결고리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동의가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힘을 얻거나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접근에 대해서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습니다. 우선 저도 그냥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제 정리했던 문서를 읽는 것 중심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우선 이은희 사무총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거는 토론의 제목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좀 이게 개념을 규정하는 부분을 요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럴 능력은 안 되고요. 그래서 토론 홍보물에 보면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플랫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만약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보면 뭘까? 뭐 재외동포 청년 네트워크, 외국에 있는 젊은 한인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이런 것들을 모색해보는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플랫폼이라는 용어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플랫폼은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작동하는 기반 그리고 어떤 생태계적인 속성까지도 요즘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간으로서의 지향이 담긴 그런 공간들을 만들자라는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짐작은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디아스포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개념이니 저는 차라리 어떤 상징성이 있는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성이 있는 별칭을 만들고 그걸 좀 쉽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 붙이고 소개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또 한 가지는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해외로 흩어진 디아스포라한 한국인 청년들을 과연 한국 시민사회라는 어떤 이런 범주로 묶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통일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의 공간들을 넓혀가고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북한이 어떤 말을 북한에 대해서 이 이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청년들 특히 나이가 젊은 청년들에게는 북한이란 곳은 말만 통할 뿐이지 외국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가보지 못한 외국과 다를 게 없이 느껴지는 세대한테는 어떤 이런 당위적인 접근으로는 뭐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박 거라 총장님 생각하고요. 지금 네.
죄송합니다. 인터넷이 끊기나요? 제가 끊긴 건지 박 총장님이 안 들리는 다른 분들은 어떠셔요? 잘 들립니다. 예, 예. 잘 들립니다. 예, 저도 인터넷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만약에 제가 가다가 끊기면 그냥 제가 저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뭐 핫스팟으로 다시 접속을 하든 하겠습니다. 우선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.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. 우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통일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북한이 말만 통할 뿐 내가 가보지 않은 외국과 다를 것이 없이 느껴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당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로 통일을 통해서 뭐 이산가족의 고통과 전쟁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고 소모적인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자유나 중요한 사회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는 계기다.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. 그래서 결국은 나의 삶의 공간이 더 확대되는 이런 계기와 가능성으로 이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통일 문제를 마주하면 나의 삶이나 우리 동네, 우리 지역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보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제적 단위의 전략과 대응이 필요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문제로 여겨지기가 십상입니다. 저는 좀 엉뚱하지만 통일을 혹은 또 통일에 대한 고양시의 비전, 우리 동네의 비전, 우리 단체의 비전은 어떻게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을 좀 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. 결국 우리 삶의 문제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비전과 과제에 참여가 가능해야 실질적인 힘과 의지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런 맥락에서 저는 외려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법제도 정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지원조례나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뭐 이 포럼도 아마 그런 고양시의 지원을 통해서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통일재단이 됐든 뭐 평화연구원 이런 아니면 교육센터 이런 형태가 됐든 통일과 우리의 삶, 생활을 더 다양하게 연결지어주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거점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과연 그들을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뭐라 부르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일구는 청년들의 노력이나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촉발하고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재외등포 청소년 모국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이든 미국의 평화봉사단 같은 그런 형태의 뭐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든 교류와 경험의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그 이유는 이 관심 갖고 하고자 하는 일이 평화라는 어떤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영역에서라면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각성하고 하는 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저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던 뷰티풀 펠로우 뭐 이거를 좀 보다가 이게 이제 아쇼카 재단에서 하는 아쇼카 펠로우라는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게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회혁신과 그다음에 사회혁신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. 이런 것처럼 사실 동북아 평화나 통일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가 이렇게 틀이 잡혀 있거나 그다음에 체계가 이렇게 정비되어 있고 뭔가 지원이 많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사회적인 기여나 필요성은 크지만 여건이 불안정하고 뭐 이런 영역 그리고 또 어떤 대중적으로 이걸 확산시켜내는 단계가 아니라 모델을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이 아니라 그걸 하고자 하는 이들을 지원해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멘토링해주고 뭐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
이걸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. 그 다음에 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온 그 이주민들과 같은 그 이주민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들의 어떤 그 갖는 잠재력은 아마 그 이런 어떤 자신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감수성, 관점,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,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어떤 이런 그 일들을 풀어내고 해가는 주체로서의 좀 가능성 내지는 강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다. 역으로 그들이 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약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 발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